안녕하십니까, 연구소장 안현욱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악사입니다. 자, 기존 오로넥스 술식에서는 멀티유닛 어버트먼트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환성이 높고 보존각이 커서 풀아치 케이스에서 보철을 제작하기 유리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살리는 디자인이 적용됨으로써 스크류 파전이나 포스트 파절 등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로넥스 케이스에서는 덴처의 높이가 높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지만 멀티유닛 어버트먼트의 경우 포스트의 길이가 짧아서 크라운과의 결합량이 작아서 장기적인 안전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풀아치 케이스의 경우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연결된 하나의 보철을 만드는 원리이기 때문에 보철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확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대부분 시멘트 리테인 방식을 이용하여 제작하게 되고, 이는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메가젠에서는 기존 멀티유닛 어버트먼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컨셉의 보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멀티유닛 어버트먼트보다 강해서 스크류나 포스트 파절이 없습니다. 포스트의 길이를 다양화함으로써 긴 보철이나 덴처 제작 시에도 크라운과의 결합량이 충분하여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시멘트 리테인과 스크류 리테인을 동시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잉여 시멘트로 인한 염증 발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술식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임상 케이스에서도 보철 제작이 모두 가능한 정확하고 안전한 오론엑스 술식을 위한 보철 시스템, 이것이 메가젠의 신제품 바로 악사입니다. 악사의 첫 번째 키워드는 편하다입니다. 악사의 컴포넌트들은 정밀한 보철에 포커스를 맞춰 디자인되었습니다. 무치약 반악 환자 케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스캔바 제품을 추가하여 정밀한 데이터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싱글 타입의 스캔 캡은 기존 제품 대비 스캔 매칭 오차가 약 4배 줄어 보철의 정확도를 높였고, 이로 인해 정밀한 크라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철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리버스 스캔 바디와 같은 특화 컴포넌트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구강 내에서 타액 및 조명의 환경적 요인으로 정확하게 체득할 수 없었던 이 스캔 데이터를 템포러리 크라운에 결합해서 스캔하면 구강 외에서도 쉽게 구강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철 탈부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템포러리 크라운 제작 시에 클릭 온 그루브를 추가하여 스크류 타이트닝 없이 쉽게 보철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악사의 두 번째 키워드는 다 된다입니다. 요즘 국내에서는 시멘트리스 보철이 유행하며 여러 회사에서 이 시멘트리스 어버트먼트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시되어 있는 시멘트리스 어버트먼트는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H사는 정밀 가공을 요하는 제품으로 기공소에서의 가공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용 밀링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링크 결합 오차가 생기면 크라운이 회전되거나 재가공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D사의 경우 단순한 디자인 때문에 H사의 제품에 비해서 결합 오차는 작아졌지만 포스트 하이트가 짧아서 이로 인한 접촉 면적이 부족하여 보철 연결의 안전성 및 강도가 약해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N사의 경우에는 형상기어 각금을 이용한 컨셉으로 구강 외에서 시멘트를 사용해 크라운을 접착하고 나서 잔여 시멘트를 삭제하고 구강 내에서 체결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시멘트리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세 가지 제품별 시멘트리스 어버트먼트들은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앵글 타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임상 적응증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하지만 메가젠의 악사는 시멘트리스 어버트먼트의 한계를 완벽히 극복한 제품입니다. 별도의 링크 없이도 크라운을 제작하는 데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전문 기용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포스트 높이가 최소 4mm이기 때문에 충분한 결합 구간이 확보되어 크라운과 안정적인 결합이 가능합니다. PMMA로 템포러리 보철이 가능하며 지르코니아의 경우는 다이렉트 스크류를 이용한 SRP 타입으로 잔존 시멘트로 인한 염증 발생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단 악사를 사용한 시멘트리스 보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약 6.5mm의 VD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추가로 악사에서는 앵글드 타입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임상 케이스에서 SRP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앵글드 옵션은 전치부에서 RE를 이용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고 구치부에서도 여러 적응증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악사의 앵글드 옵션은 0도, 12도, 20도, 30도로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악사의 세 번째 키워드인 강하다입니다. 악사는 크라운과의 결합 강도를 확실히 높인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아는 보정각을 위해서 포스트가 낮게 디자인됩니다. 그리고 이때 2개의 스크류 홀로 인해서 포스트 두께가 얇아지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파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악사는 안정적인 포스트 높이를 확보하고 2개의 스크류 홀로 인해 손실되는 두께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실린더 스크류 사이즈를 기존 M1.4 대비 더 키운 M1.6을 사용하고 체결되는 나사산 수도 1.5산에서 3.5산으로 늘려서 어버트먼트와 크라운 간의 결합 강도를 높였습니다. 강도 비교를 위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동일한 하중을 멀티유닛 어버트먼트와 악사에 가했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이 악사에서 응력이 더 고르게 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아와 악사 모두 실린더 스크류에서 응력이 집중되고 있지만 포스트 하이트가 낮은 무아에서 더 높은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동일 하중에서 무아의 크라운이 더 쉽게 파절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악사는 무아보다 집중되는 최대 응력이 낮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응력이 거의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하며 보철의 파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악사 라인업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악사는 아날로그 보철뿐만 아니라 리버스 스캔, 스캔바 등과 같이 정밀한 디지털 보철을 위한 다양한 라인업을 모두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철은 무아와 옥타와 같이 어버트먼트 레벨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사 세부 스펙입니다. 무아와 직경을 비교하면 무아는 4.8, 악사는 전치부인 RE의 직경이 4, 블루 다이몬드는 5파이입니다. 무아는 포스트 앵글 0, 17, 30도로 세 종류지만 악사는 0, 12, 20, 30도로 네 종류를 가지고 있어 보다 다양한 적응증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작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템포러리 크라운 넥스데이 제작 방법, 체어사이드 제작 방법, 파이널 크라운 제작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넥스데이 템포러리 크라운 제작 방법입니다. 악사는 디지털과 일반 수술 방법 두 가지 모두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 수술한다면 이미 수술 계획에서 보철의 패스와 높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면 어버트먼트의 포스트 패스를 고려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만 합니다. 이때는 앵글 가이드 툴을 이용해 포스트 패스를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악사의 패스를 확인했다면 임플란트에 악사를 체결합니다. 그런 다음 스캔 캡을 연결하여 오랄 스캔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CT를 찍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한 후에 환자를 기가시킵니다. 환자를 보낸 후에는 CT 데이터와 오랄 구강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팔러 분석을 통해 환자의 VD를 측정하고 덴탈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템포러리 크라운을 제작합니다. 이후 환자가 재방문했을 때 템포러리 크라운 보철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수술 직후 당일에 템포러리 크라운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환자가 내원하였을 때 체득한 CT와 구강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R2 게이트에서 세팔로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 데이터로 미리 템포러리 크라운을 제작한 후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과정과 악사의 체결 과정은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동일하고 이후에 악사의 템포러리를 체결하여 미리 제작해 놓은 템포러리 크라운을 올립니다. 파이널 크라운은 이전에 제작한 템포러리 크라운에 리버스 스캔을 체결하여 체득한 템포러리 크라운의 정보와 오랄 스캔으로 얻은 구강 정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 파이널 크라운을 디자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교한 파이널 크라운을 환자 구강 내에 체결하면 모든 보철 과정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악사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악사 보철 키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사 보철 키트의 구성품으로는 앵글 가이드 툴, 핸드 드라이버, 악사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악사 드라이버는 멀티윈 어버트먼트와 동일한 방식이며 악사 스트레이트 타입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토크렌치를 이용합니다. 단 악사는 사용 시 보정각 때문에 포스트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스트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앵글 가이드 툴을 이용합니다. 악사는 앵글 가이드 툴을 사용하면 최종 보철의 스크류 홀 방향이 어디에 형성이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컵 화이트와 앵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의 방향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보철의 술식도 이제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동안 당연시 되었던 멀티플 보철에서의 SCRP 컨셉은 시멘 워시로 인한 장기 사용의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철의 트렌드는 스크류 리테인 보철 타입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기존 SCRP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안전한 SRP 보철이 탄생했습니다. 메가젠의 악사는 원장님의 보철 고민을 해소하고 확실히 다른 보철 결과를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